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여유증,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유증 수술, 의료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외과 전문의 조성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은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가슴 문제입니다. 남성분들 여성처럼 가슴이 튀어나오면 티셔츠 입기도 곤란하고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떳떳하게 가지 못하고 같은 남자끼리도 이야기하기 창피한 경험 있으시죠? 심지어 내가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할 생각만 하시지 이게 질병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요요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요요증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유증은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말하나요? 요요증의 정확한 명칭은 여성용 유방증인데요. 요요증은 남자의 가슴이 여성처럼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튀어나오거나 늘어진 증상을 말합니다. 유선 조직 발달에 의해서 가슴이 커지는 진성 여성용 유방증과 지방 조직이 커져서 가슴이 튀어나오는 가성 여성용 유방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유증이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유선 조직이 커지는 이유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신장, 갑상선, 부신, 간 등과 같은 신체 장애 이상 또는 여러 약물 복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유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여유증이 있지만 본인이 여유증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을 통해 본인이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기 이전 시점부터 여성의 가슴처럼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은 줄었으나 가슴 주변의 체지방은 줄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체형이나 유륜 주변만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나 가슴 주변이 체지방으로 인하여 늘어짐 없이 봉긋하게 돌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슴 몽우리가 느껴지며 왼쪽, 오른쪽 가슴이 비대칭인 경우 또는 장기간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가슴 주변의 지방이 변하는 경우 요요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어서 요요증이 의심된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유증의 진단 방법과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여성용 유방증은 단순히 살이 쪄서 다이어트만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요. 수술 시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을 같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선 및 지방 조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유증은 다들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이먼 등급이라는 게 있던데 사이먼 등급이 뭔가요? 네,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유선 조직의 증식이 확인되고 사이먼 분류법에 따라 그레이드 2A, 그레이드 2B, 그레이드 3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수술이 가능합니다. 사이먼 등급 분류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먼 등급은 유선 조직의 양과 유두의 발달 및 처짐 정도에 따라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그레이드 2A 등급의 경우 이렇게 유선 조직이 유두 주변으로만 국한되어 발달한 형태입니다. 다음 그레이드 2B 등급은 유선 조직 발달뿐만 아니라 가슴이 튀어나오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레이드 3의 경우 유선 조직이 광범위하게 매우 발달하고 가슴이 튀어나와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실제 여유증 수술한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례자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인데요. 이분은 유선 조직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튀어나오고 처져 있는 그레이드 2B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수술 시 유선 조직 제거 및 지방 흡입술을 같이 진행한 부분인데요. 유선 조직도 말끔히 제거되었고 지방 흡입을 통해 평평한 가슴이 되었죠. 그리고 처진 가슴도 개선돼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요증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셔서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증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의 흉터 발생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말씀해 주세요.
유방 조직은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만 제거하면 유선 조직이 남아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흡입술과 유선 조직 제거술을 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초음파 레이저와 진동형 지방 흡입기를 이용하여 지방 조직 제거와 피부 타이트닝 시술을 먼저 시행하여 가슴 주위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후 유륜 채소 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사용하여 유선 조직을 제거한 이후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들어주고 흉터를 줄여 수술 후 만족감뿐만 아니라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유증은 수술 후에 입원이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는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24시간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실밥은 약 일주일 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2주 정도 후부터는 가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과격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여유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사춘기라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수술이 가능할까요? 유선 조직은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됩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유선 조직이 과하게 발달되어 여자처럼 가슴이 나오는 증상을 겪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외모의 스트레스가 커서 당장 치료를 원하시는 청소년분들은 청소년 시기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얼마든지 진료받고 상담받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유증 수술 후 재발이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여유증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수술 후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한번 제거된 유선 조직은 다시 자라나지 않으며 지방 흡입술 또한 지방세포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유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지방 흡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발로 인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 전 유선 조직의 양과 지방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마취 시스템과 여유증 수술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통해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압박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꼭 착용을 해야 될까요? 수술 후 압박복은 출혈, 멍, 붓기 방지를 위해서 착용하게 됩니다. 수술 후 24시간 동안은 출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복보다 압박이 조금 더 강한 압박 붕대를 감게 되고 24시간 이후에 압박복을 착용합니다. 압박복은 수술 후 유선 및 지방 조직을 제거했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유증으로 고민하셨던 시청자분들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고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당당하고 멋진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